우리가 지금 철근 콘크리트 포 휘설계 하고 있죠. 그래서 단철근 직사각형 단면 해봤고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T형 단면 휘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하면은 이 챕터가 끝나. 굉장히 길게 왔는데, 그래서 T형 단면이란 게 뭐야? T형 단면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T형 단면이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윗부분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윗부분을 플랜지라고 그래. 플랜지. 영어로도 그대로 플랜지예요. 플랜지. 이 밑에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부라 그래요. 복부. 그래서 영어로는 웹이에요. 복부. 이런 T형 단면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원을 표시해 보면 여기가 폭이죠. 그죠? 근데 플랜지의 폭이야. 그래서 B 서브 F라고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뭐라고 쓰냐면 B라고 써요. B라고. 폭 B라고. 그 다음에 복부에 또 폭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폭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폭인데 복부의 폭이다. 웹에 W를 따와서 BW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인장철근의 중심에서부터 압축 연단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우리는 D라고 그러죠. 이 높이 D. 이 높이 D. 다 주어졌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지. 요 두께가 필요하겠죠. 플랜지의 두께가. 그래서 thickness에 T자로 쓰고 플랜지에 F 써서 T 서브 F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재원이 다 주어졌죠? 여기에다 쓴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재료 강도가 있을 거고 철근의 항복 강도가 있겠죠. 자, 이런 T형 단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선 그럼 실제 이런 T형 단면이 있는가? 직사각형이 있을 것 같은 T형 단면이 있는가? 어디가 T형 단면이 있어?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 대표적인 토목 구조물은 교량이잖아요. 교량 가설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요 집안상에다가 교각을 이렇게 만들어. 뭐 기초판도 있고 집안이 약하면은 뭐 이렇게 말뚝도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각을 만들어. 교각을 이렇게 뭐 교각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받침이 있고 요 위에다가 거도교량 같으면은 요 위에다가 볼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볼을 만들어. 그 다음에 거푸집 해가지고 위에다 슬래브도 타설해. 자, 내가 이걸 이쪽 방향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쪽 방향에서 보면, 자, 교각이 이렇게 있고, T형 교각 같으면은 교각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받침이. 거도가 뭐 4개짜리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이동 지점이니 힌지 지점이니 하는 것처럼 받침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하부 구조를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받침이 있어. 이런 것보다 우리가 슈라 그러죠. 슈라 그래. 슈.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이제 교량을 밑에 가서 이렇게 걷기 한다든지 하면은 교량 밑에 가보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 밑에가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지. 이렇게 판때기가 있고 점 찍어진 거 있고, 판때기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된 게 있고, 또는 어떤 것들은 이 판때기 있고, 이 판때기 작지만은 이렇게 화살표 돼 있는 것이 있어. 이 지점이 이렇게 점 찍어진 건 고정 지점이다 그 말이야. 이 지점은 이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자, 그것은 이제 놔두고, 자, 이렇게 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볼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들어. 좀 더 그림 스케일이 안 맞는데 이렇게 볼을 만들어. 자, 볼을 현장에서도 만들 수 있고 또는 밑에 현장에 그 작업장에서 만들어 갖고 갖다 올릴 수도 있어. 아까 그 경관에다가. 또는 뭐 여기다 직접 타설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만들 때 이제 여기 연결하려고 했다 전단 연결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 전단 연결재 같은 게 이렇게. 그 다음에 거푸집을 딱 치고 뭘 만드냐면 여기다가 슬래브를 타설해. 이렇게 슬래브를 이렇게 타설한다고. 슬래브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상부 구조가 만들어지거든. 어? 그런데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구조물을 설계한다 그 말은 그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구조의 부재를 하나씩 설계해가지고 전체 구조물이 설계된다 그랬지. 그래서 요 보 하나씩 설계하는 거야. 보를 하나씩.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띄워오는 거지.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을 띄워와 이렇게. 보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띄워와. 그러니까 무슨 모양이 된가? T자 모양이 되지. 그래서 실제로 T자 모양의 보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슬래브와 거더가 합성되어 있는 것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구조 부재를 띄워오는 거야. 내측 거더, 외측 거더, 대칭이 여기는 대칭일 거고 여기는 대칭 아니겠지. 띄워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띄워와요? 사실은 하중이 왔을 때 횡방향으로 어떻게 분배되냐 그 개념으로 띄워오는데 여러분은 이제 구조 설계 기준에서 어떻게 띄워오는 규정대로만 띄워오면 돼. 그런데 어떤 논리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지금 전문 지식 갖고 내가 설명해 볼게. 자, 이런 부재가 있는데 힘이 딱 눌렀어. 힘이. 그러면 내부에서 스트레스 생기 안 생겨? 생기지. 자, 이 경우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내부를 이렇게 보면 어떤 단면을 잘라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힘 P가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생기지. 일정하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생기지. 그런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저 스트레스는 A분의 P 하 구했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부재가 이렇게 생긴 부재라고 해봐. 이렇게 생긴 부재라고 해봐. 이렇게 생긴. 여기가 힘 P가 와. 그러면 이렇게 생길까? 스트레스가 이렇게 여기 전체가 다 생길까? 어떤 단면에서 이렇게 자유물체를 뚫어놓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힘 P가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생길까? 안 생기겠지. 저 바깥의 쪽은 영향을 못 미치겠지. 그래서 어떻게 생기겠어? 스트레스 모양이 여기는 없고 여기 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스트레스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바깥의 치는 영향을 안 미치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이만큼만 잘라오는 거야. 이만큼만. 그 개념으로 잘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이거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미 설계 기준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들을 잘라와서 설계를 해라 라고 T자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규정이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그대로 하면 되겠지. 또 그거 시험에도 잘 나와. 자, 봐봐. 이제 설명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동안 배울 것은 먼저 어떻게 잘라오는가. T형 단면을. 그걸 첫 시간에 배울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뭐 했지? 이제 설계하려면 안전을 확보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수 힘 모멘트보다
설계 휜 강도가 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T형 단면에서 이 값은 대체 얼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것은 배울 필요 있어 없어? 배울 필요 없어. 똑같아. 이렇게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또 하나 뭐가 있었지? 연성을 확보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우리 어떻게 했어? 최소 철근비보다는 많이 넣어주고 최대 철근비보다는 적게 넣어줘가지고 연성 파괴를 확보했었죠? 그거 배울 필요 있어 없어? 이미 배운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T형 단면에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공칭인 강도를 어떻게 계산해내는가만 알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강도 감소 계수는 변화 구간이냐, 인장 지배 단면이냐, 압축 지배 단면이냐에 따라서 파이 값이 정해지죠. 입실론 T, 순인장 변형률 가지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 T형 단면에 요걸 배울 거예요. 자, 어떻게 띄우는지부터 한번 보자고. 방금 내가 설명했다시피 내가 그림으로 그렸지만 이게 교량 하부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야. 지금 여 밑에 부분이 뭐야? 교각이죠? 교각 위에 거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여? 그 다음에 여기가 슬래브 있죠? 슬래브. 이 슬래브 보여 여기? 밑에서.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합성해서 만드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단면을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죠? 자, 건물도 마찬가지야. 건물도 기둥이 있고 여기가 보가 있죠? 이렇게 보가. 보가 있고 또 이거 좀 보중에서 큰 걸 거더라고 그래. 거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더야. 이 거더가 있고 또 이쪽으로 가로보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 가로보는 슬래브하고 합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띄워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띄워오는 거야. 여기 유호폭을 얼마로 잡아야 되지? 프렌지 폭이 유호폭인데 이걸 얼마로 잡아야 되지? 그걸 배우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내측 주형은 양쪽이 대칭인데 이쪽은 띄우면 어떻게 돼? 한쪽은 없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설계할 때 내측 거더, 외측 거더 단면이 틀리게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겠지. 그죠? 검토를 할 때. 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T형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잘라온 거라고. 그래서 이거 내측 거더, 외측 거더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잘라오냐? 그 개념은 내가 이미 설명했어요. 자, 이런 개념이야. 이런 개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이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여기가 뭐야? T형보가 있고 밑에가 반 T형보가 있어. 아까 말한 이게 대칭이고 이게 대칭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위에 게 이 형태고 밑에 게 뭐 한쪽으로만 이렇게 있는 형태라고. 자, 그런데 어떻게 띄우냐? 대칭인 T형보는 12TF. TF가 뭐지? 플랜지의 두께 아닌가? 그래, 안 그래? 아까 플랜지 두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겠어? 슬래브 두께겠지. 슬래브 두께가 바로 TF가 되겠죠. 그러니까 16TF 더하기 BW. BW는 뭐야? 복부의 폭. 이걸 하나 계산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여기가 대칭인데 이 경우는 뭐야? 이 경우는 이쪽 슬래브가 있고 이쪽 슬래브가 있죠. 그러면 이쪽 슬래브의 센터, 이쪽 슬래브의 센터, 요 거리. 이해돼요? 그거 하나 또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경간에, 요 보가 이렇게 보가 아까 우리 교각 위에 올라 있다 해도 이렇게 경간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까지 경간. 그죠? 그 경간에 16분의 1. 4분의 1. 네? 그러니까 몇 개를 계산해 보는 거야? 16TF 더하기 BW.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그 다음에 보경간의 4분의 1. 요 세 개를 계산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플랜지의 폭으로 해라 그 말이야. 반 T형보 같으면은 6TF 더하기 BW.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보경간의 12분의 1 더하기
BW. 인접보와의 내측거리의 2분의 1에다가 BW. 뭔 말이냐면 이거야. 여기 이제 반 T형이겠죠. 그러면은 내측 슬래브의 반 틈에다가, 요 반 틈에다가 요 폭 BW 더한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여기 빠졌는데 6TF 더하기 BW. 경간의 12분의 1에다가 BW. 그 다음에 인접보와의 내측거리에다가 내측거리의 반에다가 BW.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도 빠졌는데 뭐? 최소값. 여러분 유인물을 여기다 써놔요. 요 세 개 중에 뭐? 최소값.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지 폭을 결정한다고 말이에요. 폭을, 유효폭을. 그러면 이제 T형 단면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네. 자, 요것들이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이라는데 자주 나와요. 내가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경관이 10m이고 볼을 대칭 T형보로 설계하려고 한다. 슬래브 중심간 거리는 2m이고 슬래브 두께가 플랜지 두께가 될 거 아닌가? 그 슬래브 두께는 100mm고 복부의 폭은 300mm로 할 때 플랜지 유효폭은 얼마로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봤죠. 녹화되고 있지? 자, 어떻게 한다 했지? 대칭일 때는 세 가지를 구한다 그랬지? 예? 첫 번째 뭐였지? 첫 번째 16 TF 더하기 BW 계산해보고, 두 번째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구해본다 그랬죠? 중심간 거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세 번째 4분의 L이지. 경관 L이라고 하면 다 계산해 봅시다. 여기 보면 얼마냐면은 16TF 더하기 BW.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6에다가 TF가 얼마야? 100이죠. 맞아? 더하기 BW는 얼마야? 300. 그러면은 나 밀리미터로 넣었어. 1600에다 1900인가? 1900. 단위는 밀리미터겠지? 단위 안 쓰겠어? 슬래브 중심간 거리는 아까 얼마나 그랬어? 여기 2m라 그랬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L이 몇 m야? 10m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인가? 이렇게 되지. 밀리미터로 하면. 그럼 얼마인가? 2500인가? 그러면 이 중에서 뭐야? 최소값 어떤 거야?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플랜지의 폭은 얼마다? 고로 1900 밀리미터죠? 답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됐어요? 됐어요?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T형보 설계하려고 그러는데 T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이제 배웠어. 어떤 식으로 재원이 결정되는지를. 자, 그런데 자 한번 봐봐. 우리 단철근 직사각형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단철근 직사각형보는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자, 위에가 이렇게 압축이고 밑에는 인장이야.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어? 이 인장측의 콘크리트는 무시해버렸지. 없다고. 인장은 저항이 누가 다 해? 철근이 다 하지. 우리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T형보가 주어지면 먼저 판별부터 해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T형보가 주어지면
여기도 다 있다고 해보자고. 여기도 다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기도 다 T형부가 주었는데 여기 다 있다고. 그럼 뭐가 돼? 직사각형 단면이 되네. 맞아요? 뭐 여기는 폭이 B고 뭐 이제 다 있겠지.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보고 플랜지의 폭이 폭인 직사각형 단면이라 보고 A를 구해보는 거야. 등가 직사각형 깊이 A를 구해보는 거라. A는 어떻게 구하면 돼? C = T니까 우리 어떻게 이제 바로 쓰면 0.85 FCK B분의 AS FY 이렇게 구했었지. 자, 이렇게 구해봤더니 A가 여기 플랜지의 두께인 TF보다 작더라. 그러면은 작다 그 말은 압축이 어디가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만 압축됐다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밑에는 어찐가 우리가? 무시해버리잖아. 압축력 밑에 인장은 콘크리트가 저항 못한다니까 이 밑에 콘크리트는 어째 우리가? 무시해버리네. 그런 다음에는 이것은 요 경우다. 만약에 A가 A가 TF보다도 작아버리더라. 그러면은 압축력이 어디가 있는 거야? 플랜지 안에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경우는 폭이 B인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봐도 되겠지. 폭이 요 B인 직사각형 단면이라도 봐도 상관없잖아. T형 단면이지만 왜? 압력이 플랜지에 있기 때문에 요 밑에는 어차피 우리가 무시해버리니까 여기까지 다 있다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폭이 B인 직사각형 단면으로 봐도 되겠네.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은 T형보야 아니야?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배울 필요 있어 없어? 이미 알고 있잖아. 단철근 직사각형 단면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중복해서 그리면 만약에 A가 TF보다 커버리더라.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도 압축이더라. 그러니까 여기다 그려보면 T형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요 복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압축이 걸리더라. 그러면은 아까처럼 직사각형으로 못하지.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TF보다 커버리면 이때 이제 T형보로 설계를 하는 거야. T형 단면으로. 알겠어요? T형 단면으로 설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T형 단면이 주어지면 요놈을 폭이 B인 플랜지 폭으로 하는 직사각형 단면으로 보고 설계할 것인가? T형 단면으로 설계할 것인가를 판별부터 해야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 자,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T형 단면으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 경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거라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될 거 없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잘 나와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보자고. 지금 이 빗금친 게 압축 영역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건 무슨 단면이야? T형 단면으로 보고 설계를 해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폭이 B인 직사각형 단면으로 보고 설계하면 되겠죠. 이 경우도 폭이 B인 직사각형 단면으로 보고 설계하면 되겠죠. 어차피 밑에 압축력 밑에 있는 콘크리트는 무시해버리니까 다 있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자, 만약에 T형 단면에 요 밑에가 압축이다. 그러면 어찌하겠어? BW가 폭인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보면 되겠지. 왜냐하면 인장 쪽 이쪽 콘크리트 무시해도 되니까. 이해돼요?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다 이렇게 써졌지만 A 값이 만약에 A 값이 직사각형이라고 이렇게 딱 놓고 보고 A 값이 TF보다 더 작아 버리더라.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냥 폭이 B인 직사각형 단면으로 보고 설계를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A 값이 TF보다 크더라. 그러면은 요 복부 있는 데까지 압축이 걸리죠. 이럴 때는 뭐로 계산해라? T형 단면으로 보고 설계를 해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판별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자, 예제를 하나 풀어보자고. 여기 또 하나 나와 있네. 자, 이제 연속보인 경우에, 자, 여기 AA 단면은 아래가 요렇게 휘어지니까 AA 단면은 아래가 인장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가 인장이야. 그런데 여기가 압축력이 프레인지 안에 있어. 그러면 여 밑에까지도 다 있다고 보고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폭이 B인 이런 직사각형 단면으로 보고 설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BB 단면은 아래쪽이 이렇게 휘어지니까 아래쪽이 압축이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BW, 요 복부의 폭인 직사각형 단면으로 보고 설계하면 되겠죠. 어차피 요 밑에는 무시해버리니까.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됐다. 복부까지도 이렇게 압축이 걸렸다. 그러면 뭘로 봐라? T형 단면으로 보고 설계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판별하는지 알겠죠? 자, 예제를 하나 보자고. 그림과 같은 T형보에서 계수 설계 하중이 작용할 때, 이 보의 안전성을 검토한 사항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직사각형 단면으로 볼 것인가? T형 단면으로 볼 것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기호로 하면 요 플랜지의 폭을 우리 뭐라 그래? B라고 하죠? 요 플랜지 두께를 우리 뭐라 그래? TF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D죠? 그죠? 이건 뭐야? BW죠? 맞아요? 저기 철근양 AS고.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여기도 다 있다고 봐버리라 그랬지. 여기도 다 있다고 보자 그랬어. 그럼 무슨 단면이 돼? 직사각형 단면이 되죠? 그래, 안 그래? 자, 직사각형이 단면이 된다고 보고, 등가 직사각 깊이 A를 구해보자고. A는 어떻게 돼? 압축력 C하고 인장력 T는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잖아요. 압축력 C는 어떻게 돼? 0.85 FCK 등가 직사각형 깊이 A에다가 폭 B죠. T는 AS FY죠. 고로 A가 구해지 안 구해져? 어떻게? 0.85 FCK B분의 AS FI죠. 대입해볼까? AS는 얼마나 그랬어? 3000이라 그랬네. 3000. FI는 300MPa라고 주어졌네. 0.85. FCK는 24MPa이네. 폭 B는 이거 다 있다고 이렇게 식사하면 1000이죠?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내가 해봤더니 44가 나와. 단위는 밀리미터겠죠. 그죠? 근데 TF가 지금 얼마야? 80mm죠. 그러면 TF보다도 작네. A가. 즉 다시 말해서 요 어디 44된 여기가 압축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런 T형 단면이 주어졌을 때 구해봤더니 여기가 압축되고 있어. 그러면 이 단면은 뭐로 보면 돼? 폭이 1000mm인 직사각형 단면으로 봐버리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공칭인강도 구하면 돼. 그건 어떻게 구하는지 다 배웠으니까. 근데 답이 어디 있어? BW를 폭으로 하는 직사각형보 아니죠? BF 그러니까 플랜지 BF 여기서까지 BF를 폭으로 하는 T형보 아니죠? 뭐야? BF를 폭으로 하는 직사각형보로 검토한다. 답이 뭐야 이거? 답원이네. 자, 이런 문제들도 잘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T형부가 주어지면 오늘 뭐 배웠어? T형부를 어떻게 잘라오는지 배웠지. 유효폭을.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이제 T형부가 잘라졌어? 그러면은 그놈을 직사각형 단면으로 볼 것인가? T형 단면으로 볼 것인가? 판별했죠. 직사각형 단면으로 이 경우도 한다면 내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이미 배웠어. 그럼 이제 뭐 배워야겠어? T형 단면으로 판별됐을 때는 T형 단면으로 설계를 해야 되니까 T형 단면일 때의 공칭 흰 강도를 구하는 것을 배워야겠죠. 그건 두 번째 시간에 하겠어요. 네.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은 첫 시간에 여기서 마칠게요.